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건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지케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천인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 4가지예요.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좀 잘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조리 있게 말하고 싶다. 또는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싶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도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알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부분 조금만 바꿔도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또는 매끄럽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채로 그냥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건지 대해서 구조화 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또 습관이에요. 이걸 몸에다가 잘 습관에 들여놨는데 일단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면은 옷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옷장이 외출하려고 하면은 옷이 딱 엉망진창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찾는데 그 옷이 구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고 조금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어떤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옷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서랍장에다 이름을 딱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뭔지 대해서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중간에 말이 삼천포로 빠지는 말이 꼬이게 돼요. 그리고 말이 꼬이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 그리고 이야기의 메인이 뭔지 먼저 생각해 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인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이유 등을 이야기하고 한 발짝 나아가서 사례를 이야기하면 좋겠죠. 물론 이것도 위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요령들이 있는데 기본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뭔지 그걸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가 왜 핵심 주제인지, 왜 그런지 이유와 근거를 생각한 다음에 실제로 이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주면은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좀 더 세기를 한다면은 결론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다는 거야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저도 영상을 보면은 마지막에 꼭 정리한 파트가 들어가요. 왜냐면은 앞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이 자꾸 꼬인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은 생각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말들을 함께 해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준비 운동을 안 해요.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합니다. 이거는 좀 1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1번에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2번은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몸과 마음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프로든 아마추어든 누구든지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는 프로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게 근육이 좀 되어지고 부드럽게 되어져가지고 부상을 방지하게 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운동이에요. 입술도 써야 되고 턱도 써야 되고 혀도 써야 되고 목도 써야 되고 은근히 많은 근육을 써야 됩니다. 근데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입이 뻐근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촬영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풀어주고 입 운동을 해요. 또 이제 중요한 강의 같은 걸 앞둘 때는 잿말놀이,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음 이런 식으로 잿말놀이를 해주기도 하고 입을 좀 풀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입이 좀 뻐근하고 딱딱해서 말이 좀 안 나오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입을 풀어주는 거, 스트레칭 좋음, 뭐 기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라도 좋아요. 기관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중요한데 말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긴장을 많이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심호흡을 해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으면은 좀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해서 긴장을 조금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훨씬 더 말을 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말이 잘 안 나오겠죠. 경험이 부족하고 요령이 없을수록 준비가 없이 얘기하면 바로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말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상대방이 만약 재촉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세요. 잠깐만요. 한번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도 한번 풀어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사실 말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스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내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면은 마이크에 본드 붙이는 사람들 있죠. 손에 마이크를 떼지 않아요. 다 자기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돌아가면서 해야 같이 즐거운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데 마찬가지예요. 말도 내 말만 계속 늘어놓는 거는 이 대화의 즐거움이 떨어져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 해도 2시간 동안 그 배우 혼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연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조연도 있고 다음에 엑스트라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화가 돼야 재밌는 것처럼 대화를 할 때는 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말을 조금 잘한다. 내가 내용이 좀 더 재미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내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재석 씨가 국민 MC로 인정받는 이유는 내가 말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끌어주고 잘 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 걸 좋아해요. 그거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일 수도 있고 편안함일 수도 있고 어떤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얼만큼 배려하고 위해 줄 수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하기 스킬이 궁극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거는 절대로 말을 잘 하는 거가 아니라요. 네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이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말을 제외한 모든 거예요.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제스처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말로서만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10%도 안 돼요. 불과 나머지 90%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아이 컨택이에요. 상대방을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대화할 때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뭔가 유대감을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시선을 아래 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의외로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진실됨이라든가 어떤 신뢰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면은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한 사람을 보고 한 문단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은 다른 사람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사람들을 시선을 옮겨가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때는 아이 컨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아예 컨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예 컨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아이 컨택을 해주시고 고개도 가끔 끄덕여 가면서 대화를 하시면은 훨씬 더
저희가 상대방과 깊은 관여, 유대감이 형성된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월천인분들, 오른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더익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 시스템, 스마트스토어 유튜버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무료 세미나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무료 링크 넣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